안녕하세요. 소아과 의사 박광식입니다. 이번에는 신생아와 영아기 때 흔히 하는 비질환성 발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아이템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궁금증에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8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신생아나 영아기 때 흔히 일어나는 질환이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발진인데요. 사진도 같이 보여드리겠지만 심한 사진은 안 보여드렸어요. 심한 사진을 보여드리면 혼동될 것 같아서 전형적이고 평범한 질환의 사진만 골라서 보여드렸습니다. 만약에 제 동영상을 보고 이 아이들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그 비질환성 발진으로 생각된다고 하더라도 사진보다는 진하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너무 크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아과 의사나 피부과 의사님 선생님한테 한번 보고 보여주고 확인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그림들도 심한 사진은 없기 때문에 또 심한 사진을 보여드리면 또 잘못 판단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처음 보여드릴 사진은 엡스타인 진주입니다. 엡스타인 진주는 모양이 진주처럼 보인다고 해서 엡스타인 진주인데 주로 신생아 때 많이 보이는 발진이고요. 입안에 잇몸이나 입천장의 그 정중앙 라인에 꼭 진주 모양의 흰 점이 보이는 거 보일 수 있어요. 우연히 이제 엄마가 입안을 보게 돼서 우연히 발견돼서 병원에 데려오게 하는데요. 신생아 때 나타나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정도 유지되다 그냥 사라진 단순히 일관성 비질환성 발진입니다. 모양이 진주여서 진주인데 또 진주종하고 헷갈리는 분도 있어요. 진주종은 귀 중인에 있는 양성 종양이에요. 진주 모양이어서 진주종이라고 하는데 그 진주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모양이 비슷해서 그거는 진주종, 이거는 엡스타인 진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동되실까봐 간혹 그렇게 진주종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진주종은 아닙니다. 엡스타인 진주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일관성 발진으로 그냥 사라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은 연어반입니다. 연어반은 이제 붉은 모양의 반점이 아이들 목 뒤에 있는데요. 몽고 반점하고 비슷해요. 태어나자마자 거의 보이고요. 거의 한국에는 100% 있는 것 같아요. 목 뒤에는. 그 드물게 이마하고 양 미간 사이 그리고 눈 위에도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미용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것도 사라집니다. 크면서 사라지는데 몽고 반점처럼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면 사라져요. 목 뒤에 있는 거는 거의 절반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는 후두부 쪽에 있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그 머리카락이 가려서 미용적인 문제가 되진 않는데 간혹 성인이 돼도 이마나 눈 위에 있는 얼굴에 있는 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약해지긴 약해져요. 그래서 여성한테는 조금 미용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성인이 돼서 남아있어서 조금 걱정하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제 어머니 보시는 게 몽고 반점이죠. 동양인의 한국인에게 되게 많은 반점인데 엉덩이와 등에 태어나자마자 존재하는 거고 이것도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 희미하게 점점 역해지는데 간혹 이제 어깨나 많이 생기면 손목 발목에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성인이 돼도 조금 희미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일반 첨부로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연어반은 핑크 약간 붉은색을 띠잖아요. 그래서 레이저의 반응이 좀 약한 편이지만 푸른색은 레이저에 잘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몽고 반점 같은 경우는 레이저 치료로 성인이 됐을 때 미용에 문제가 되면 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독성 홍반입니다. 이 독성 홍반은 몸통에 특히 신생아 때 붉은 경계가 모호한 반점이 여러 개 보이는데 근데 이거 애국의 사진이어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몽고 반점이나 연어반은 거의 100% 있는데 이 독성 홍반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저도 1년에 한 차례 정도 진료실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독성 홍반은 이름은 독성 홍반인데 몽고 반점이나 연어 반처럼 비질환성 발진이에요. 그냥 사라지고 몽고 반점처럼 막 길게 가지도 않아요. 길어야 뭐 2주 정도이면 사라지고 이름도 그렇고 모양도 붉은 반점이 좀 배나 등 쪽이 크게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오기도 하지만 이것도 일관적인 일치적인 발진이에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반점도 마찬가지처럼 이것도 유독 크거나 색깔이 진하거나 사이즈가 너무 크면 소아과 선생님한테 뭐 보여줘야 돼요. 진짜 독성 홍반인지 아니면 1, 2주 정도 집에서 지켜보다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때 보여줘도 지금 보여드린 모든 발진이나 아이들 신생아 아이들 발진이 아이들 건강 상태나 컨디션이 좋다면 응급질환은 아니에요. 며칠 지켜보셔다 병원에 데려가셔도 됩니다. 다음 사진은 혈관종인데요. 혈관종도 꽤 많죠. 점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이 이제 집중적으로 불규칙적에 집중돼서 일정 부분 피부 밑에 자라게 돼서 꼭 빨간 점을 이루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실 같은 핏줄이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여요. 혈관이 형성한 종, 그러니까 양성 종양이라고 해서 그냥 혈관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작은 것들은 되게 많아요. 혈관종이 좀 유독 반점의 형태가 아니고
피부 바깥으로 노출되거나 얼굴이나 노출된 부위에 생겨 있거나 너무 사이즈가 크게 되면 치료를 요하게 되죠. 하지만 이 정도의 모양이고 얼굴이 아니라면 크게 치료는 할 필요가 없죠. 다음에 이제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 미립종, 귀지의 진물 이런 것도 다 같은 원인에서 생기는 건데, 신생아들은 피지 분비가 많아요. 그 이유는 이제 신생아가 엄마 뱃속에 태아에 있을 때 태반에서 성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분비하게 돼요. 성호르몬이 왜 분비하냐면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 성 발달에만 생식기 발달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성호르몬은 그 아이들 성장하게 빠르게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 태반에서 많은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성호르몬이 분비되다 보면 피부에 있는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선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고 많이 발달하게 돼요. 그런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때가 또 한 번 있잖아요.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애들 보면 머리가 기름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피부도 미립종도 많고 여드름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신생아도 이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반에서 분리돼서 태어난 상태에서는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뱃속에 있을 때 그 왕성한 피지 분비선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많아요. 그래서 피지 분비선이 많은 부위가 두피죠. 두피랑 이마에서도 눈썹, 그리고 콧망울 여기 많고요. 그리고 귀 쪽에도 많아요. 귀 전체 귓바퀴에도 많고, 그리고 귀지가 있죠. 귀 안쪽에서 귀지를 형성하는 건 90%가 피지예요.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귀지가 마른 귀지지만 신생아들이나 사춘기 애들 보면 귀지가 물귀지처럼 끈적끈적해요. 일부는 너무 양이 많아서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냄새도 나요. 여전히 지금 이 보이는 사진이 지루성 피부염, 신생아 지루성 피부염의 사진인데 아이들마다 좀 정도가 많이 달라요. 지금 보이는 아이들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거보다 심한 아이들도 많아요. 피가 완전히 노란 피지로 다 덮여있는 신생아들도 있고, 피부가 의외로 그 피지가 많지 않아서 눈썹 끝만 살짝 노란 딱지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림에서 보듯이 양 눈썹, 그리고 두피, 그리고 귓바퀴에서 이렇게 피지가 흘러서 이렇게 달라붙는 사진이 보이죠. 이게 지루성 피부염 사진이에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할 정도로 피지 분비가 많든 그렇지 않은 애들도 대부분 신생아들은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미립종이 많죠. 미립종은 어떤 거냐면 피지 분비선이 피부의 각질에 막혀서 불어 있는 상태가 이제 눈에 띄어서 하얀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노출된 조그만 점으로 보이게 되죠. 피지선이 많이 분비된 이마나 콧잔 등, 그리고 피지 분비가 많은 아이들은 이렇게 볼까지 많이 보이게 돼 오돌토돌한 붉은색을 띠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붉은색을 띠지 않고요. 피지가 뭉쳐있는 하얀 점이나 돌출된 피부 주위에 이제 끈적끈적한 기름 성분의 반들반들한 모양을 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애들 대부분 피지 미립종이 많은 애들은 피지 분비섬이 왕성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두피에 노란 딱지 피지도 많고, 그리고 귓바퀴에도 이렇게 피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고 흘러내릴 정도로 귀지도 흘러내리고 귀지 안에서도 냄새도 좀 심하게 나죠. 그리고 이런 피지가 많게 되면 일부 볼에 있는 미립종들이 세균 감염을 통해서 여드름을 형성하게 되어서 이 중간에 있는 아이들 자세히 보면 미립종이 많고 붉은 점들이 몇 개 있죠. 그 여드름이에요. 신생아 여드름이죠. 이 신생아 여드름도 있는 애들 보면 다 피지 분비서 다른 아이들보다 많은 애들이에요. 대부분 이런 애들은 미립종도 많고 귀에 물기지도 많고 냄새도 나고 두피에 피지도 많이 들러붙어 있죠. 이런 피지가 왕성한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가 물어보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성호르몬의 영향을 이제 안 받게 되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는 피지 분비가 줄여 피지의 활동이 줄게 되지만 갑자기 줄지는 않죠. 그래서 서서히 주는데 한 수개월에서 길게는 심한 애들은 1년까지 돌 때까지는 이게 피지 분비가 조금씩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국 줄기 때문에 피부 위치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하면 되는데 치료를 꼭 하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보기에 좀 그렇고 이게 피부가 너무 만들만들하고 좀 걱정이 되긴 하겠죠. 두피에 있는 노란 피지선은 때리려면 목욕하기 한 30분 전에 오일 성분의 화장품을 발라서 목욕하면서 비누로 칠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 미립종은 특별히 뗄 수는 없지만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좀 줄기도 해요. 이 미립종이 이제 목욕을 하고 나거나 애기가 울 때 보면 약간 원래는 붉은 기운이 뜨진 않는데 붉은 반점처럼 두드러져서 심해졌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붉게 변한 상태의 미립종이 걱정이 되신다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잠깐 발라주면 오히려 잠깐이긴 하지만 피지 분비 미립종도 좀 개수가 감소되고
진정이 되는 양상을 떼요. 귀지도 마찬가지예요. 귀지도 너무 번들번들하고 기름기가 너무 많이 흐르고 그게 좀 보기 싫고 걱정이 된다면 약간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발라주면 조금 며칠이나 몇 주는 조금 약해지는 흡연도 보여요. 특별한 원칙적으로 치료를 하진 않아. 그냥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아이가 크면서 개월 수가 지나가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지루성 피부염, 미립종, 신생아 여드름, 귀지, 물귀지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질환성 발진이 아니고 아토피 사진인데요. 결국 아이들이 신생아들의 발진이 생기면 어머니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아토피일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토피 사진은 맨 나중에 보여고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거 태열 아니에요? 침독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태열이 한방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아토피를 태열이라고 하죠. 태열이 아토피를 얘기하는 건데 요즘은 태열이 신생아 때 앞에 봤던 그 신생아 때 흔한 발진들을 다 통틀어서 태열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부분 이거 태열 아니에요? 갖고 오는 거 대부분 아토피예요. 보면은 왜 외국 아이 그 첫 번째 위에 사진 보면은 볼이 빨갛죠? 대부분 이 볼 입주위나 턱하고 볼 주위에 많이 생기죠. 아토피는 보통 처음 태어나자마자 생기지는 않고요. 한 2개월이 되면 아토피 소질이 있는 애들이 볼부터 시작해요. 2개월부터 생기는 이유는 2개월부터 아이의 피부 수분 함유량이 급격히 감소해요. 그래서 그때 아토피가 생기고요. 피부 자극이 제일 먼저 생기는 볼에 먼저 생겨요. 그래서 볼, 침독이나 엄마 옷이나 이불에 쓸리는 볼과 턱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침독이 유독 크다, 두드러지다, 그리고 너무 붉다, 그리고 붉으면서 각질이 많이 지어있다 그러면 아토피라고 의심해 봐야 되고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또 아토피 아이들이 대부분 피부의 수분량하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2개월 때 수분량이 줄면서 아토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아토피들 애들 등이나 배를 보면 밑에 있는 사진 보여드렸듯이 피부가 되게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보이고요. 군데군데 자세히 보시면 붉은 기운이 들면서 각질이 일어나는 경계가 모호한 그런 부위, 습진 부위가 군데군데 있어요. 섬처럼 이런 모양을 떼요. 진료실에서는 아이가 이제 엄마가 목욕을 하고 보습제를 바르고 나서 이런 피부 건조증의 모습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집안에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을 보면 이런 피부 건조증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토피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아토피는 다른 알레르기 질환,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처럼 아토피도 알레르기 질환의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크면서 성장하면서 약해지거나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스테로이드를 쓸 필요 없고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서 심할 때는 진정시키고 평소에 피부의 수분을 충분히 유지시켜주면서 발생을 좀 줄이면서 많이 심해졌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발라서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은 아이가 크면서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평소에 건조하고 추운 날 수 있을수록 탕목욕을 자주 하고요. 탕목욕하고 나서 수분이 공기 중으로 뺏기지 않게 보습제를 두껍게 바르고 어떤 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 자극이 되면 아토피가 조금 심해지겠죠. 그럴 때는 약간 스테로이드를 빨리 발라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토피의 치료법이에요. 치료라고 하기보다는 관리라고 표현하는 게 낫대요. 지금까지 이제 신생아들이나 영아 때 흔히 보이는 비질환성 발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토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궁금증이나 걱정하시는 게 조금 해소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